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전선쟁이 주공TV의 주식공무원입니다. 2019년 7월 4일 목요일이고요. 장전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먼저 좀 살펴볼게요.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0.67%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고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지수 역시 0.77%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0.75%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지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종가상 그리고 장중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 역시 장중 종가 모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 증시는 내일 그 독립기념일 행사로 휴장으로 미리 조기 폐장했는데 이렇게 미국 증시가 상승을 보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유가 새로운 ECB 총재로 지금 현재 IMF의 총재인 라스가르를 임명하면서입니다. 이 라스가르는 대표적인 비둘기파의 그 인사로 시장은 이제 경기 부양의 기대감으로 상승을 한 겁니다. 국제유가는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1.9% 상승했고요. 금값도 0.9% 상승하면서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이 미중 무역 협상의 어떤 안도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독 우리나라 시장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 코스피가 1.23% 빠지면서 최근 들어 가장 큰 낙폭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럼 오늘은 우리나라 시장이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환율 부분이 환율이 좀 크게 하락을 저희가 환율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다가 3일 만에 거의 한 1170원을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상승을 하다 보니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 코스닥에서 각각 800억과 860억과 566억 정도를 순매도하면서 이제 증시가 흔들린 건데요. 이렇게 또 이제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왜 과연 우리나라 증시를 이렇게 내다 파는 것인가 라는 것을 보면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원인은 이제 일본이 발표한 어떤 수출 규제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이 수출 규제가 발표 당일보다 어저께 조금 더 이렇게 하락을 한 것은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일본이 발표한 어떤 수출 규제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그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약 한 1%대의 하락을 기록을 했고요. 이렇게 1% 정도의 하락을 기록을 했고,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어저께 하락폭이 좀 커서 마이너스 3% 정도, 3%대 정도의 이렇게 하락을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저께 무디스의 발표는 초반 일본 정부의 발표 때보다 훨씬 더 이제 파급력이 커진 건데요. 일본 정부에서 쏘아올린 공포심이 어떤 무디스의 어떤 신용평가 보고서에 의해서 조금 더 확산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어저께 발표한 정부의 경제성장률이 한 0.2% 정도, 포인트 정도
낮춰져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정부가 경제 성장률을 낮춰서 발표를 하게 되면 한국은행 역시 성장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정부 전망치에 따라서 성장률이 이렇게 한국은행의 성장률이 낮아지게 되면 이제 또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어떤 금리 인하에 관련된 기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각에서는 일부 주장은 2번 정도의 금리 인하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은 확정된 바가 없고 일단 미국이 7월 달에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따라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시장이라는 것은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고 제가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이렇게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한 이후에 이렇게 다시 반등을 보이는 것도 이 기간 동안에는 사실 무역 분쟁이라는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었거든요. 지금도 물론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이때 올랐던 것은 무역 어떤 분쟁에 대한 어떤 해소 기대감보다는 세계 경기가 좋아지지 않고 있으니 오히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부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더 작용한 것이고 어제의 상승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가르드 총재의 22 총재 임명, 지금 이제 총재이기도 한데 IMF 총재예요. 지금은 임명 등이 어떤 시장에 기대감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은 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데 시장이 주는 이런 어려울 때에도 시장이 투자자들에게 주는 어려움은 한 가지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볼멘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볼멘 소리를 먼저 하시는 투자자분들 있으시잖아요. 이런 투자자분들은 어저께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투자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잘 되어 있으신 분들은 해칭이 충분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리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이제 우리들이 이제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지나가는 과정은 2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이제 극복이고요. 한 가지는 극복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포기입니다. 포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을 보았을 때 시장이 어렵잖아요. 극복한 자는 진화를 통해서 다시 살아남고요. 포기한 자는 퇴화를 거쳐서 사라지죠. 이건 역사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힘들넷이라는 말씀 드리고 결핍이 에너지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현재 처하신 상황을 잘 돌파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멘탈을 꽉 부여잡으시고요. 일본의 소재 관련 수출 규제에 따라서 우리나라 소재주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그냥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본의 소재 구입을 당연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3차의 어떤 벤더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번 규제로 인해서 이렇게 소재를 구입했던 기업들이 이거 리스크를 해지할 필요가 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재업종의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기고 있는데 나노신소재 등이 최근 한 4거래일 정도 보시는 바 같이 4거래일 정도 거래량을 좀 키우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주식 공무원이 추천드린 종목 중에 하이트 진로 같은 종목도 시장에서
내수주로서 어떤 해외 매크로 변수에 영향을 덜 받는 이런 종목들이 최근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제 하이트질러 같은 경우에는 여름도 이제 계속 다가오고 있고 신제품인 테라 맥주가 3개월 동안 약 한 1억 병이 팔렸답니다. 1억 병. 네, 놀라운 수치죠. 뭐 이 중에서는 제가 마신 술도 몇 병 있겠죠. 오늘은 우리나라 증시에서 최근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나타나는 이유와 이 어려움을 대처하는 두 가지 과정인 포기와 극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추천, 좀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고요. 친구 추가, 알람 설정 등 해놓으시면 주식공무원 글 좀 더 쉽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주제, 관심 있는 분야 댓글로 주시면 글을 쓰는데 참고로 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주식공무원과 함께 키워가세요. 지금까지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